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제 옷은 빨갛지만 이틀 연속 지금 시장은 파란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하루였죠. 네,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졌고요.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하락 종목 횟수만 1,2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또 그만큼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분들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이 종목은 팔아라, 이 종목은 더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냉철한 상담 도와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핫 이슈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 이지은 대표,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한 만큼 세 가지 이슈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저커버그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그리고 삼성과 LG의 수장들과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삼성과 AI 동맹을 구축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느 쪽을 지금 봐야 할지,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 기업들을 지금 한번 눈여겨보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커버그가 이번에 좀 방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의 단기 기대감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랑 MOU 부분들이나 이런 협력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올지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 좀 수요가 몰리면서 어느 정도 좀 투심이 강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 기대감이 결국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삼성전자랑 협력을 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예상을 하고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럼 이제 협력 이후에 좀 다양한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좀 더해줘야만이 지금 시기에서는 결국엔 좀 재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 맥락으로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이제 단기 수급이 좀 몰린 다음에는 또 한 차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기대감만 계속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기대감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 이제 실적이 좀 나중에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는 결국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끊긴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수급이 이동을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저커버그의 좀 모멘텀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단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타는 또 XR에 매우 진심입니다. 그동안 XR 쪽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XR 시장 전망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XR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건지 관련주들 좀 봐야 할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 시장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한 분, 긍정 두 분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메타 CEO 방안으로 인해서 XR 관련주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랑 밸류체인 쪽 둘 다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저커버거가 방문을 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과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에서도 XR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그런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XR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 성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출시한 비전 프로가 뭐 좀 불편한 점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점 그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이재용 회장과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님과 만나가지고 또 어떠한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XR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반도체 쪽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신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도 있고 빠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 XR과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LED라던가 LCD라던가 이러한 쪽들은 아무래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방문하고 나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거나 어떤 뭐 아무런 제스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사업을 뭔가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XR 시장 성장성은 크지만 XR 종목들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메타 CEO 방안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은 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저는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요즘에는 좀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뉴프렉스도 또 킬러 컨텐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스코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아직은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넥스트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헤드셋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셋은 어쨌든 휴대도 할 수 있고 또 메타버스 시장이 점점점 확대되는에 따라서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헤드셋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거를 봐야 되는데 헤드셋 시장이 결국엔 커지려면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시장에서는 중요도가 더욱더 부각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지금 그쪽으로는 살짝 수급이 좀 부진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관련주들도 함께 좀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커버그 CEO 방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들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AI 시대 HBM 왕자는 누가 차지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견고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5%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HBM 시장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우위를 먼저 선점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HBM3 이쪽에 이제 들어와 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쟁 심화가 구도가 좀 형성이 된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취지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사가 모두 다 개발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좀 HBM3 쪽에 대한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됐다 하게 되면은 올해는 좀 HBM3 이쪽에 대한 경쟁 구도가 좀 심화가 되겠죠. 여기 이제 일단은 마이크론이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HBM3 이쪽을 먼저
양산을 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새 3사 모두 다 지금 개발을 성공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양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가장 빠른 게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거든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르게 지금 HBM3E를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이제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 어떤 편을 들어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향방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수율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경쟁사들이 들어와 주면서 그에 따른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좀 위기감, 뭐 이런 좀 투매 물량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먼저 공급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위를 분명히 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 프리미엄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쪽만 밀면서 고객사로 나갈 이유는 전혀 없을 거고 결국엔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많은 이제 물량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제 마이크론 쪽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점유율을 좀 가장 많이 좀 가져가는 것은 저는 일단은 굳건하게 SK 하이닉스가 계속은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빗대어 봤을 때는 그간 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던 것은 삼성전자뿐이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서는 좀 늦게 출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에서는 HBM 하게 되면 대장으로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좀 위로 올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조금만 가져가게 된다고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80% 이상의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좀 HBM 쪽에 대한 성장성만 그냥 단순히 좀 놓고 본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좀 SK 하이닉스가 일단 우위에 좀 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지금 내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제 HBM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타점에서 내가 좀 매수를 쉽게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 쪽 좀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번 눌림을 계기로 좀 비중 확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계기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것은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결국엔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점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변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좀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다. 관련해서 종목들도 또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횡보하던 종목들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스템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EST도 급등하고 또 QRT도 장중 상한가 기록을 했죠. 반도체주 과연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세 분은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오늘 잘 갔던 뭐 저스템이나 EST 같은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아니면 약간 조정이 나왔던 종목을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네, 아무래도 좀 조정 나왔던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추격 매수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좀 급등락하게 될 경우에 손실을 볼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아직은 덜 움직였거나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커버거가 와서 이제 논의할 것들이 바로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AG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또 그 평소에는 좀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오늘 고른 것이 갈지 안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달렸던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받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지은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좀 보시는지 사실 오늘 잘 갔던 저스템이나 EST 같은 종목들이 뭐 단기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덜 갔잖아요. 좀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대표님?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스텝을 잘못 탔다가는 이제
괜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그나마 덜 달린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CXL이라던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이 좀 쉬어갈 때 섹터 안에서 쉬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었을 때 그때 좀 매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갔던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좀 탄력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도 오늘 같지만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다음 종목들이 갈 때. 그럼 차라리 그때 쉴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때는 특히 좀 눌렸을 때 그동안 내가 매수에 가담을 못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종목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외 특징주에서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개발업체인 코셈, 코스닥 상장 이틀 연속 강세 보여주다가 오늘 24%대 급락세 보였는데요. 시간외에서는 다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간외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기업은 현재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MWC에서 갤럭시링 실물을 공개했죠. 그 수혜주로 인터플렉스 각광받았었는데요. 오늘 12% 급락한 데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전약품은 FDA로부터 폐암 치료제 승인을 받은 점 영향받으면서 오늘 15% 급등했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상승세 정말 뜨거웠죠. 우리기술투자, 갤럭시 SM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본격화됐습니다. 장 마감하고 코스닥 상장 폐지 소식이 나왔고요. 지분을 45%가량 보유한 에코프로도 함께 시간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포스코 DX도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 직전에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었잖아요. 이전 상장 전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조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다 이런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을 했을 때 그냥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공시에 나왔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전 상장 이후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에 대한 본업에 대한 이슈거든요. 결국에는 리튬을 만약에 많이 사놨는데 리튬 가격이 빠지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면서 지금 수익성에 대한 악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업을 무시하고서 그냥 코스피로 이전했다고 해서 이게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기대감으로 조금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양극재, 그러니까 하이니켈 그 양극재 사업의 본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까지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효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응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올라올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접근은 사실 뭐 굳이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정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포스코 DX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잖아요. 그런 주가 흐름과 좀 동반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이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뭔가 좀 다른 케이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포스코 DX가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랑 AI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좀 반도체였다면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앞으로 중장기에 상승이 나올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단은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그룹주들의 흐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터플렉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했던 레포트를 봤었거든요. 뭐 삼성전자 XR 기기, 뭐 갤럭시링 출시를 투자 포인트로 삼았던데 뭐 하반기를 준비해 본다면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의 급락 원인 그리고 시간의 하락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는데 거래도 어느 정도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를 접근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링이 이제 MWC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스펙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그냥 재료 굉장히 기대했던 재료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크버그가 방한을 하면서 XR 쪽으로 LG전자와 지금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XR 기기 쪽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큰 영향을 준 거는 테라닉스라는 이제 계열사에 100억 정도를 자금을 대여해 줬는데 그게 어저께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5%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창 탄력이 나올 때 이런 공시가 나와서 좀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바닥이 잡히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빠졌다, 무조건 담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